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유럽 축구에 관한 또 여러가지 얘기인데, 원래 이런 거 저희가 1부에서 하는데 네. 아니 맨날 어. 축협이 이를 터트리니까 저희가 해외 축구 얘기를 2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저는 정말 정말 이 국가대표팀 얘기하기 싫은데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싸가려 던져주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1부에 예정돼 있던 건데 부득이하게 좀 2부에 진행된다는 점 양해 일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은 칼라피오리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스날과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고요. 거의 이제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거의 히오비고 같은 상태죠. 네, 로마노의 히얼비고도 떴고 그리고 BBC 쪽에서도 이제 메디컬 테스트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보자면은 이정료는 이제 5천만 유로에 달하고, 그리고 또 5년 계약으로 아스날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에서 결국 이제 주전급 센터백을 한 명 확보하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의 능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지난 시즌 볼로냐를 챔스로 진출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들 중에 하나고, 뭐 그리고 뭐 유벤투스 얘기가 나왔을 만큼 이탈리아에서 인정받는 선수에다가 이번에 유로에서도 뭐 이탈리아가 전체적으로 안 좋긴 했지만 칼라피오리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이제 볼로냐에서도 그렇고 3백의 왼쪽 스토퍼라 그러죠. 네.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뛰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풀백도 볼 수 있어서 맞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백업 역할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번 시즌 정말 문제가 많았던 포지션이 왼쪽 풀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진첸코, 키비오르,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올 팀버, 토미아스 이런 선수들이 줄 뛰었는데, 이 네 선수 다 뭔가 시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좀 덜어낼 수 있고 거의 주전급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진첸코나 키비오르 둘 중 하나를 쳐내고 이제 풀백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아스날의 센터백 주전 라인업은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갈량이스와 이제 살리바가 거의 부상을 안 당하고 시즌 내내 온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선수의 백업급을 데려오는 게 급선무지, 사실 주전 라인업은 두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가 기존 자원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기억나는 건 이제 토미아스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키비오르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사실 벤화이트 이런 선수들 네. 있는데, 사실 토미아스나 벤화이트는 이제 이번에는 거의 풀백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측면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두 선수는 예외고, 그리고 키비오르가 만약 그 자리에 들어간다 쳤을 때 불안한 건 사실이죠. 지난 시즌도 이제 물론 이 선수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계속 유지될 거다, 발전이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능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네, 사실 그리고 또 왼쪽 풀백 역할을 좀 후반기에 많이 맡겼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잘한 날도 있었지만 못하는 날도 있어서 사실 이 선수가 아스날의 레귤러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답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아스날은 우승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사실 키비오르 같은 선수들을 키우면서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터져준다면은 더할 날이 없겠지만 키비오르 같은 선수를 굳이 안고 가기에는 아스날도 지금 우승컵이 급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확실한 주전급 아니면 풀백, 백업 주전, 센터백 백업급도 겸할 수 있는 선수를 사서 그 포지션에 대한 걱정을 아예 메워버리는 게 아르테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라피오리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센터백뿐만 아니라 풀백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고, 특히 상당히 뭐 유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스에 있어서, 그다음에 달려나가면서 공을 잘라내는, 선제적으로 커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의 그런 전술에 있어서는 정말 찰떡궁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가진 프로필만 보자면은 아스날이 정말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수비력뿐만 아니라 이제 공을 자기가 달고 나아간 능력도 그렇고 전진한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활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세부 전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프로필만 생각을 해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료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5천만 유로 정도라고 오, 알려져 비싸긴 있는데 하다, 뭐 비싸긴 하지만 이 칼라피오리의 지금까지의 활약과 나이를 감안해 봤을 때는 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저도 그리고 음. 또 어쨌든 비싸긴 하지만, 볼로냐는 네. 이제 그 전 소속팀이었던 바젤한테 세론이 있어요. 근데 세론이 아. 50%예요. 뭐? 50%. 와 이거 반을 뜯겨야 돼? 네. 2,500만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와, 볼로냐 쩐다. 입장에서도 아, 많이 부를 수밖에 50M 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비싸다는 아, 생각하겠지만 그렇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도 50M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협상에 질질 끌린 감이 있지만 어쨌든 영입이 됐고 그래서 이 선수는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유로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아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럼 그동안 왼쪽 풀백이 고민이었잖아요. 네. 사실 진첸코는 수비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토미아스, 팀버는 시즌 내내 이제 부상을 어느 정도 달고 살았던 선수들이고 키비오르는 왼쪽 풀백 주전으로 쓰기에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선수니까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 누가 있겠냐면은 칼라피오리가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거의 이쪽에 근접을 했고 아마 뭐 지금까지 보도 나오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뭐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수비자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제 결국 마갈량이스나 이런 선수들도 백업이 필요했는데 네, 쉬어야죠 이 선수. 네, 그런 선수들에게도 백업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칼라피오리의 존재로 이제 아스날도 3백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칼라피오리 영입 하나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탈리아 축구의 템포와 잉글랜드 축구 템포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와서 좀 고생하는 선수도 있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잉글랜드 리그, 프리미어 리그의 템포에 얼마나 좀 빨리 적응을 할 것이냐 이건 좀 관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칼라피오리 이 선수도 부상 그렇군요. 이력이 좀 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 좀 내구도나 이런 거에 대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칼라피오리 얘기해봤고 어쨌든 근데 뭐 이런 약점은 굳이 뽑은 거고. 네. 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사된다면 좋은 영입이 될 것 같고 진짜 아스날 팬분들 벌써 좀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다른 포지션의 영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왼쪽 풀백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네.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보강이 이루어졌으니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칸지 같은 아칸지가 아니죠. 그 누구냐 아칸지 말고 네덜란드 센터백 맨시티 누구야? 아케 맞아. 아케게트 사례가 있듯이 센터백으로 갔다가 풀백으로 가도 굉장히 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요즘은 그마르디올도 뭐 날아다니고 있고. 네, 요즘은 이제 센터백을 풀백에 놓는 게 베나이트도 그렇고 참 그리고 그렇네. 요즘 네. 메타가 그런 것 같아요. 포터백 메타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멀티성, 범용성 있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강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네.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아스날에 근접을 했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니까 아스날 팬분들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다뤄볼 주제는 김민재 선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투엘 감독 체제 아래서 좀 고생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다이어 선수가 합류하면서 다이어한테 좀 밀린 음. 인상이 밀렸죠. 예. 밀렸어요. 예. 뭐 쿨하게 인정해야겠네요. 밀렸고 그리고 이제 퓨엘 감독이 떠나면서 이제 콤파니 감독이 오고 이러면서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난 상황인데 미네네. 근데 일단 최근에 열렸던 평가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친선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제 로타을 에게른이라는 좀 하부리그 팀과의 네.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이토 히로키가 왼쪽 스토퍼 역할을 맡았고 네.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를 맡았고 3백으로 이제 후반전에 출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라인업을 보면은 이제 생성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실 그렇군요. 이제 유로에 출전했던 선수들 다 휴가를 그렇네. 가 있는 상태고 케인도 그래서 휴가 가서 우리나라도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건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긴 하죠. 사우스게이트의 간악한 축구 때문에 케인을 못 보다니 이건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미넨에서 이렇게 좀 다음 시즌도 이렇게 뛸 뉘앙스가 보이긴 하니까 어쨌든 미넨에서 주전 자리를 잃은 김민재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감독이 오고 그러면은 또 주용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그 첫 번째 훈련 세션 영상에 네. 보면은 되게 특정 장면에 대해서 콤파니가 김민재를 엄청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이 수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허. 그래서 그런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뭐 친선 경기고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선수들 중에 중심이 될 만한 선수니까 또 주장 원장을 찬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의 입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좋다고 평가하긴 이게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도 또 같이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한테 구단 내부에서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더리우트가 아무래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최근 뭐 맨유랑 찐하잖아요, 거기도. 네, 그래서 좀 뭐 이토 히로키가 영입이 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데리우트보다는 좀 경쟁하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다이어 선수는 아무래도 콤파니 아래에서는 좀 중용이 안 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자리를 노린다면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해볼 만하고 그냥 자신이 원했던 이제 전반기의 폼을 좀 되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콤파니 감독의 벌리에서의 전술을 좀 기억을 해볼 때 사실 다이였으면 진짜 끝장입니다, 거긴. 그렇죠. 뭐 수비를 그 당시를 생각해 라인 되게 보면 높았잖아요. 수비 라인을 좀 내려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비 라인이 낮지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리고 또 다이어를 데리고 수비 라인을 높이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친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점 장면도 다이어가 관여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콤파니 아래에서의 다이어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김재 선수에게도 충분히 김재 선수가 능력이 안 되진 않으니까 야, 잘하는 선수죠. 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김재 선수 입장에서도 이건 많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는 감독이 바뀌고 그다음에 프리시즌 이번 과정이 되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주장 원장도 차면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선 경기 쭉쭉 하면서 또 한국에 와서도 또 경기를 치를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얘기는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인데 이제 첼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프리시즌 경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죠. 이제 프리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첼시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친선 경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주목을 받았던 게 마레스카 감독의 첫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마레스카가 레스터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제 뭐 챔피언십을 거의 지배를 하면서 올라가듯이 했는데 스텝 보면 진짜 거의 이부 리그 맨시티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부 리그의 펩이라고 볼 정도로 좀 압도적인 점유율 스탯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첼시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마레스카가 그 정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마레스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던 경기 같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네. 이게 상대 팀이 이제 렉섬이라는 팀인데 렉섬. 이게 다큐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팀이 이제 라이언 에어즈 이제 최근 개봉한 이제 데드풀 데드풀. 네, 거기서 이제 데드풀 역할을 맡은 이제 굉장히 유명 배우인데 이 사람이 공동 구단주로 있는 팀이고 일단 웰컴 투 렉섬이라고 디즈니 플러스에 다큐대 시즌 1, 2 이제 제작이 됐고 그다음에 시즌 3도 공개가 곧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렉섬이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3부 리그 팀이에요. 맞아요. 이제 갓 3부 리그로 승격한 팀이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5부 리그에 5부 리그. 노은 리그에 위치해 있던 그런 팀이고 물론 이제 자금이 좀 많이 투입돼서 우리가 아는 선수들도 좀 있어요. 뭐 제임스 맥클린 네. 뭐 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확실히 뭐 렉섬이 뭐 레이놀즈가 구단주로 있고 돈을 하부 리그 치고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 첼시랑 비교하기는 이 선수들 좀 주급을 모아서 한 선수랑 비교를 해서 첼시가 앞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첼시가 2대2로 렉섬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첼시 라인업만 보면은 막 2군 라인업도 아니었어요. 뭐 일단은 거의 센터백은 주전에 가깝게 나왔고요. 네. 토신 아다라비오, 바디아실, 코릴 이렇게 나왔고 미드필더가 추쿠에 메카, 리스 제임스, 라비아, 그다음에 조지 이거 누구죠? 타리크 조지라고 이제 첼시의 유스 그렇군요. 유망주가 있고요. 공격진이 마두에케, 기우, 마르크 기우 최근에 또 영입이 됐었죠. 바르셀로나에서 은쿤쿠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1.5군 정도는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좀 경기를 제가 봤어요. 경기를 네. 아침에서 봤는데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마르크 기우 선수. 맞아요. 어시스트도 기록했죠.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 선수가 전방에서 좀 몸을 쓰면서 버티는 게 좋아 보인다는 인상이 들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첼시가 이 경기 전반적으로 거의 다 지배를 했고 실점 장면을 보면 이제 조금 주도를 하다가 으악 하고 먹히고 역습. 예, 으악 하고 먹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예상치 못한 뭔가 근데 다만 이제 네. 뒤쪽에서 좀 이제 저희가 후방 빌드업을 네. 좀 나쁘게 부르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좀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끊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마레스카 축구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리면 저점이 이렇게도 찍힐 수 있구나를 좀 보여줬던 경기 같아요. 뒤쪽에 특히 바디아시 이런 선수들이 뒤쪽에서 패스를 주는데 다 패스 미스를 내는 걸 보고 와 쟤는 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 같아요. 어쨌든 좋은 선수를 얘기해 보자면 저는 라비아가 이 경기 나왔는데 라비아가 좋았어요. 라비아가 좋았던 활약을 보였고 코릴도 좋았고 그리고 또 기우 선수도 좋았고 은쿤쿠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뭔가 와 고구마 먹고 안 뭐 소화 안 한 듯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일단 결과만 놓고 봐도 2대2란 스코어 자체가 사실 첼시 팬들한테는 아무리 친선 경기를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결과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마레스카나 아르테타나 뭐 심지어 펩까지도 처음 이제 부임을 하고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르테타 초반에도 전 이런 거 문제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고 그렇죠. 빌드업 실수 이런 거는 뭐 사실 우리도 벤투 초반에 그런 거 많이 겪었으니까 뭔가 네.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정식 경기도 아니고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콜 팔머 등등 좀 추가돼야 될 선수들이 네. 있는 건 사실이기 아직 휴가 갔잖아요 때문에 거기도. 네. 그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더 경기력이 나아지는 거는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좀 합이 안 맞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마레스카 축구는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드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다음 경기가 이제 셀틱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셀틱이 또 최근에 맨시티를 신선전이지만 맞아. 잡아내면서 좀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 셀틱전이 좀 진정한 또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때 맨시티도 상당히 빌드업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셀틱 상대로. 사실 그럼 그 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봤는데 그때 권혁규 선수도 어시스트 하나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권혁규 선수가 들어가서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그 전날에 펼쳐진 맨시티와 셀틱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경기에는 맨시티가 후보들을 좀 많이 기용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거의 수비 라인은 유스 선수들 위주로 됐었고 리크로이스도 이제 그나마 1군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도 뭐 거의 유스 레벨, 유스 나이라고 봐야 되죠. 네, 나이는. 사실 이제 유로 못 간 선수들이 나왔죠. 이제 억울한 그릴리시. 홀란드, 그릴리시 뭐 이런 그렇네. 선수들이 선발로 오스카 바 나왔고. 뭐 이런 선수 있네요. 네, 필립스 같은 선수들이 나왔고 사실 수비 라인은 이제 뭐 윌슨 에스 브란드, 은베테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왔어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유스.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 유스들이 이 선수들 이제 보면은 맨시티 유스들이고 선수들이 나왔는데 근데 반면에 근데 셀틱은 그쪽 측면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경기 봤는데 그쪽 측면 계속 뚫리더라고요. 오른쪽 측면이. 그래서 이제 셀틱한테 역습 기회를 내줄 때마다 이제 맨시티가 실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그에 비해서 셀틱은 좀 주전 라인업 사실 스코틀랜드가 집에 일찍 갔기 때문에 휴가도 빨리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 후라시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네, 일본 선수들도 사실 후라시, 맥그리거 마에다 선수, 이런 선수 네. 다 안 뽑혔잖아 일본 대표팀. 맞아. 레오 하다테랑 뭐 맥그리거 주요 선수 진짜 많이 나왔네요. 스칼스까지 해서 네, 수비 그래서- 라인부터 해서 그리고 골키퍼도 슈마이켈. 슈마이켈 네. 진짜 잘 막더라. 네. 깜짝 놀랐어. 슈마이켈이 4개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그냥 맨시티 유스 선수들은 쓸게 못 된다. 제가 인상에서 정말 왼쪽에 쓰레기들이 많구나라는 인상이 들었고 그리고 셀틱이 공격 전개가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측면 선수들 중요하다 이런 선수들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카밥이 이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특히 중원의 제임스 맥카티와 함께 또 맨시티가 이제 또 측면 선수 공백이 있더라도 또 유스 선수 잘 기용하면 메울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틱과 경기가 있었고 사실 그리고 네. 필립스는 버려야 된다. 폐차해야 된다. 와 이게- 진짜 이 사람 네. 켈빈 필립스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사실 사람이 네. 어떻게 저렇게 퇴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이거는 버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진하게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테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맨시티가 맞아. 알리송이 낸다. 그 에델송. 에델송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오르테가를 대신 1옵션으로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긴 했나 봐요. 사실 이제 오르테가가 좀 좋게 말하면은 선방 좋은 에데르손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폼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손흥민 선수 그 슈팅도 잘 막은 오르테가가 거잖아요. 막은 네. 거니까. 근데 어쨌든 오르테가를 주전으로 믿고 가기에는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쨌든 맨시티는 리그 우승만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 이상의 네. 것을 언제나 목표로 하는 팀이니까 오르테가보다는 더 좋은 1옵션 키퍼를 어떻게든 맨시티가 이제 데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에데르손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오르테가를 일선발로 보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르테가가 저는 1옵션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로 생각이 그냥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한국 선수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면은 이제 권혁기 선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에서는 이제 교체 출장을 해서 어시스트까지 하나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양현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군요. 네. 양현준 선수가 좀 최근엔 좀 밀린 맞아요. 모양새더라고요. 후반기서 해가지고 사실 지난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봐도 뭐 주전으로 받은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이나 이런 팀으로 좀 오영민 이적을 선수는 또 모색해 빠르게 보는 것도- 알아봤는데 일단 양현준 선수는 아직까지는 소식은 또 없긴 하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다른 팀에 있는 양민혁 선수는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오피셜이라는 게 뜨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시점에서 뭔가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뜨기 일보 직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는 좀 그런 식으로 팀을 잘 찾아서 갔는데 양현준 선수도 뭔가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사실 2002년생이면은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저도 적다고 볼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좀 주전으로 갈 수 있는 팀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그냥 쭉 가보자면 양민혁 선수 뭐 저희 월요일 팀에서도 네네.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이 떴고 거의 이제 토트넘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거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한국에 와서 팀 K리그와 경기를 하는데 그때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도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하죠. 그리고 김병지 아, 의사가 네네. 아마 바랬던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깜짝 소개.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드라마틱한 이적을 바랬을 텐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로마노나 이런 레카들이 흘려서 이미 다 밝혀진 상태죠. 단독도 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거의 확정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굳이 막 입단식 같은 걸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입단이 확정이 되면은 토트넘이 왔을 때 뭔가 팀 K랑 또 경기도 하니까 이벤트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전반전에 이제 K리그 올스타에서 뛰고 네. 후반전 아니 그 하프 타임에 입단식 네. 딱 유니폼 딱 갈아입고 후반전에 토트넘 때서 뛰면 완벽하다. 자, 그럼 정말 이제 쇼맨십 네. 끝판왕. 재밌는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 갓팡 인정.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실제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해도 정말 기억에 어. 남는 이벤트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입에 좀 요리처럼 오르내릴 것 같긴 해요. 아, 그거 재밌었지. 개꿀잼이었지. 아, 그거 레전드였지.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두 약간 번 아구가 올까요? 이렇게 딱딱 네. 아구가 맞는 맞아야, 경우가 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이현주 선수도 최근 그 바이에른 뮌헨 네.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그 혹시 박승수 선수 뭐 이런 박승수 선수 갑자기 나와 1년 반 박승수 뒤에 선수 이적 나와가지고, 확정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둘이 갑자기 깜짝이죠. 나와가지고 이벤트 쇼 코시엘리 쇼 하는 거죠. 어쨌든 유쾌한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아니죠. 양민혁 선수도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뭐 당장은 가지 않겠지만 네. 강원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토트넘에 간다면 진짜 이 구단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송민규 선수도 헐시티 네. 이적설이 있을 정도로 네, 뭐 월요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죠. 네. 분위기는.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필로진 선수가 맞아요. 사실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수가 무주 공산이에요. 그래서 헐시티가 주전 윙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송민규 선수가 어쨌든 지금 전북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송민규 선수 자체는 또 그리고 공격 그다음에 포인트나 이런 걸 준수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 따르면 또 바이아웃이 있다고 하니까 외국 구단에 대해서. 그렇죠. 바이아웃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민성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네. 그런 해외 진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만한 건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예요. 케빈 데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뭐 시즌 끝나고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챙겨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신뢰도가 높은 소스는 아닌데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데브라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떠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데브라이너에게 제안한 주급이 100만 파운드. 하나로 바꾸면은 주급이 17억이라고 합니다. 주급이 주급이. 나 주급이 어휴. 월급도 아니고 주급이. 대단하네요. 네. 역시 진짜 거기는 돈이 네. 땅에서 나오잖아. 땅 파면 나오잖아요. 그치. 네. 여기 진짜 땅 파면 대단하네요. 나오지. 와, 주급 누가 주급 17억 안 주나. 아무튼 어쨌든 그 정도면 좀 데브라이너도 혹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데브라이너의 이적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 같고 맨시티도 뭔가 대체자를 지금 딱히 구하고 있지 않은 거 네. 보니까 그냥 데브라이너가 남을 거라고 음.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적 네.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은 데브라이너가 이적을 이제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자식 때문인데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바꾸는 것을 꺼렸다. 그거 정말 크죠. 네. 사실 이 나이 때 이제 8살이면 이제 아마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나이 때 학교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면은 유럽권도 네. 아니고 사우디면은 완전 물론 거기 또 사우디에 사는 유럽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환경 자체가 틀린데 그런 거 있어서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 간 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가 맞아요. 있죠. 다시 리턴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벌만큼 벌었잖아요. 마치 데브라이너 돈이 없겠어? 얼마나 벌었을 텐데. 한국 와서 그런 거 찍어주면서 축구 어렵네 하면서 얼마나 받았겠어요. 축구 어렵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의 제안을 총합해 보면 3년 동안 1억 5,600만 파운드, 하나로 하면 2,786억을 받을 이제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야,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남은 거는 뭐 아무리 데브라이너가 돈이 많다 치더라도 좀 대단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뭐 별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데브라이너를 다음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볼 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다행인 소식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고 그리고 제가 약간 찾아보다가 재밌어서 좀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요케레스 아스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케레스.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신력이 아직 높은 것도 아니고 히얼리고 당연히 전혀 아니고 그냥 루머인데 요케레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계속 홀란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출신 공격수기도 하고 골도 많이 넣고 했으니까 스웨덴 출신 공격수라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또 홀란드보다는 그런 제공권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더 준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스타일이나 이런 체격 조건이라는 건 비슷하지만 요케레스 쪽이 오히려 공중볼이나 이런 점은 좀 더 좋은 듯한 느낌은 들고 대신 좀 부상 빈도나 최근에 좀 부상을 당하기도 네, 했고 맞아요. 그런 문제가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진이 워낙에 좀 하베르츠가 물론 뭐 10골 이상 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하베르츠 하나로 시즌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 영입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될 영입 같긴 합니다. 물론 아스날이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스날이 영입을 한다면 저도 굉장히 좋은 핏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아스날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뭐 홀란이랑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홀란보다는 경기 관여도가 조금 더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시도 사실 많이 했고 그렇죠. 이번 시즌에 14개나 했더라고요. 시즌 통틀어 보자면은. 그래서 43골 14어시로 공격 포인트가 57개예요 이번 시즌에. 그렇죠. 다 모든 데를 합치면은. 그래서 이 기록이 이제 은바페나 해리케인보다도 총 공격 포인트로 해도 많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포르투갈 리그라는 걸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아스날의 공격진을 생각해봤을 때 뭐 제수스, 하베르츠 뭐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 선수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공중볼은 비교가 안 되고 뭐 그리고 속도나 연계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겠죠. 문제는 사실 네. 돈이 있으면은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스포르팅이 이제 요케레스의 이적료를 이제 바이아웃이 8,6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1,500억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받겠다는 입장인데 아스날은 한 6천만 파운드 한 1,000억 정도만을 이제 주고 싶어 한다. 네. 해서 이제 협상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1,500억을 내면 누구든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근데 고민이 1,500억은 아닌 듯. 네, 사실 고민이 되는 점은 네. 그거겠죠. 사실 포르투갈 리그를 믿을 수 있냐? 네. 그거겠는데 제가 그래서 득조망이 누구였냐? 곤잘로 라모스 아닌가? 그 전에? 아니요. 아니요. 그 전은 이제 타레미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은 다르윈 누네즈였습니다. 그래 갑자기 신뢰도가 훅훅 떨어지네. 물론 이제 유케레스가 그들보다는 골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만. 그들보다 네. 이제 루키레스는 29골을 네. 넣고 타레미 22골, 다르윈 누네즈 26골, 네. 페드로 곤칼베스 23골,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있었죠. 카를로스 비니시우스가 18골, 세프로비치가 23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득점왕 계보가 있는데 이거를 아웃풋을 보자면 이거를 또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데려왔을 때 성공이 보장된 선수는 뭐 아니죠.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툴 자체를 그대로 데려온다고 치면 아스날에 있어서는 일단 그동안에 없었던 유형의 선수가 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는 분명한 요소일 것 같아서 저는 아스날이 데려올 수 있다면 데려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바이아웃을 질러야 된다면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1,500억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호일 정도 가격선, 그러니까 아스날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서 협상이 되면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지 않나. 네, 오히려 뭐 그 가격이라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 게 1,500억이면 이제 조금만 낫죠. 더 쓰면 오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면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 물론 제가 풀 경기는 많이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는 되게 진짜 시원시원하게 때려 박는 게 진짜 때려 박는 선수라서 그렇죠. 진짜 혼란과 함께 좀 재밌는 대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만약에 아스날로 가게 되면은 맨시티의 혼란, 아스날 유케레스 해가지고 북유럽 바이킹 대전 해가지고 바이킹 대전 딱 좋은 네, 핏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또 맨유의 호일룬, 지르크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맨시티 재밌는 아스날 또 구도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온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케스크 얘기까지 하고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번 주는 여기서 맞춰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예고를 해드리면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 이거 선언했어요. 사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월요일에 딱 하네. 그렇게도 월요일 날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괘씸합니다. 괘씸까지? 왜 괘씸하냐면 네. 이제 그때 친선 경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그 전후로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곧 친선 경기를 하는데 그거에 좀 묻어가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음 주라고는 알고는 있거든요. 그 팀 네. K리그랑 토트넘과 31일 날 네. 이제 토트넘이랑 하죠. 네. 그거를 전후해가지고 뭔가 묻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래서 한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좀 욕 먹고 하루 이틀 욕 먹고 끊. 그런 계획이다. 네, 좀 일정을 그렇게 굳이 잡아놓은 게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뭐 이슈 묻는 데는 기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월요일에 나온다니까 저희가 1부는 또 강제적으로 네. 이 얘기를 아마 1부에 쭉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토트넘이 28일 입국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팀 K리그 미넨과 치성 경기는 나중이지만 그리고 또 28일, 29일에는 양민혁 입단 오피셜이 아마도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묻어가려는 간악한 속셈이 아닌가란 되피셜입니다. 아 그렇네. 간악하잖아. 딱 봐도 토트넘 선수들 입국하면 사인해줘요 하고 묻히고 토트넘 선수들 막 한 추적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양민혁 뜨면 양민혁 토트넘 갔다 그러고 하루 지나고 그럼 묻히겠죠 인터뷰가. 저희가 묻히지 않게 간악한 속셈입니다. 이거. 묻히지 않게 정말 자세하게 잘근잘근 씹어 먹겠습니다. 멘트 하나까지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 팀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